전도되었다는 거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그래서 21번 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 먼저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지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뀌게 되거든. 그럼 이해된 거냐? 은경이? 해석은 되지. 이 문장이. 이 before이라는 게 뭐뭐 앞에란 뜻이 있어. 뭐뭐 앞에. 뭐뭐 전에란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죠. 느리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proverbial, 속담의 수레라는 것을 말 앞에 둔다는 것은 원래 보통 수레를 끌려면 말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카트가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냐? 만약에 이미지로 상상해내. 만약에 내가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카트를 두는 거잖아. 말 앞에. 앞뒤가 바뀐 걸 얘기하는 거야. 원래 말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의 근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네 여기 골랐잖아. 이 부분. 아, 막아놨나? 막아냈네요 진짜. 가끔 PDF가 잠겨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 부분을 가장 바꾼 걸로 많이 골랐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지막 문장도 괜찮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해석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대부분 클리닉 양식을 잘 썼기 때문에. 그 다음 31번. 이 질문 꽤 어제도 애들이 많이 중심 내용을 틀렸거든. 답 근거도 그렇고. 근데 항상 나도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연결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데, 연결어 이행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그 부분 살펴보고 이 likewise라는 연결어에 유의하면 돼. 결국에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잖아. likewise. 결국엔 앞뒤에 나오는 예시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예시가 나온다는 이렇게 신호가 나오잖아.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로. 사실 이 연결어가 없이 바로 예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첫 번째 예시가 여기에서 시작되잖아. for example 뒤쪽으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사례가 두 번째에서 likewise 뒤쪽으로 똑같은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 결국에 연결어 중심으로 이 앞뒤에 공통점을 찾으면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줄보다는 예시부터 한번 읽어볼게. infant, 그 유아 있잖아. 근데 어디에 있는 유아냐면 creep 하면은 요람이죠. 즉 아기 침대. 요람에 있는 아이와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 intact, 문제가 없는 14살짜리 아이 있잖아. 근데 이 14살짜리 아이도 confined, 제한이 돼 있죠. 침대에.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보니까 주어를 지금 이 두 개로 잡는 게 맞겠네. 얘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두 개로. 그쵸? 이 and 등위 접속사 사이로 infant랑 14year old를, 그러니까 한 명은 요람에 있는 유아고 또 두 번째 친구는 인지적으로 인텍트, 문제가 없는 14살짜리 소년인데 여튼 둘 다 지금 침대에 묶여있는 거잖아.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둘 다 상대적으로 인액티브,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유아든 14살짜리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답 근거죠. 하지만 있잖아. 그 adolescent,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조금 예민해줬으면 좋겠거든. 얘 expect도 allow류 동사 중에 하나죠. 애들아, 청소년은 기대되는 거잖아. 애들아, 너네가 기대받는데 대학에 갈 걸로. 그건 다른 사람들이 너네에게 어떠한 기대나 희망이나 믿음을 걸고 있다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네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이 둘 다 침대에 있지만 강조 심화되는 내용으로 청소년은 기대가 되잖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유아는 아니지만 14살짜리는 뭐라고 기대받아? 더 많은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통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제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한. 응? 4살짜리라고 안 나오구나. 유아보다는 14살짜리가 더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할 거라고 기대받잖아. 예를 들면 어떤 움직임이야? 롤오버? 뭐 구르는 거 같은 거죠. 근데 이 구르는 게 뭐 할 수도 있어? 디스 같지? 별표 단어? 떼어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손상시킬 수도 있거든. 기능을. 근데 무엇의 기능을 떼어내거나 손상시킬 수 있냐면은 의료 장비를. 서치헤드는 예시니까 또 한 번 어떤 의료 장비인지 예시가 나오잖아. 예를 들면은 호흡관이나 영양 공급관 같은 것들이죠. 되냐? 그러니까 유아랑 14살짜리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고 하우에버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냥 밑에 예시에서도 이 버띠가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걸 눈치채야 되거든. 이번에는 5살이랑 25살이죠. 5살이랑 25살짜리 그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얘 지금 여기에서 사역동사죠. have had 사역동사 쓰였고, 얘 목적어 나온 다음에 이게 목적격 보죠. implanted 동그란 거로 닫고, 5살짜리나 25살짜리나 cardiac pacemaker 별표 단어 심박 조율기가 이식되도록 했거든. 그러니까 둘 다 심박 조율기를 이식한 상태죠. 근데 각각 둘 다는 알고 있긴 하죠. 그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걸. 더 디바이스는 위에서 나온 그 페이스메이커를 얘기하는 거겠죠. 버뒤로 다시 한번 이제 심화 강조되는 내용. 하지만 발달상의 차이가 있잖아, 얘들아. 이해에 있어서. 근데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은 위험성과 커제이션이죠.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죠. and 사이로 지금 이거 두 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in 전치사 두 개. 이해에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통제에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 충동에 대한. 이 차이가 확률을 증가시킨답니다. 위험한 행동에 대한. 얘들아, 발달상의 차이가 있잖아. 5살이랑 25살 중에 누가 더 자기가 장비를 이렇게 떼어내거나 구르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더 이해하고 있겠어? 25살짜리가 더 잘 이해하고 있겠죠, 5살짜리보단.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건 누구야? 그 아이라는 거죠. 아이. 그러니까 이것도 너네가 진정으로 지문을 이해했다면은 더 차일드를 어덜트로 바꾸면은 틀린 거를 알아야 돼. 응? 만약에 너네가 진짜 지문을 이해했다면. 예를 들면 어떤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이 있어. 폴치 현관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똑같은 병이나 위료 장비를 달고 있어도 나이에 따라, 그러니까 발달상의 통제라는 건 결국 나이에 따른 통제 정도를 말하는 거야. 본문상에 따라. 이거 나이 얘기야, 나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지문을 첫 번째 줄 문장 해석하기 전에 한 줄 정리하면은 나이에 따라 내가 이건 정리한 거다. 의료 장비 안정성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발달상의 통제라는 게 예시를 통해서 나이라는 거를 눈치챘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적인 진술이 첫 번째 문장이겠죠. 발달상의 통제 있잖아. 근데 이 통제라는 게 아이들이 특정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exert 뜻이 발휘하는 통제 있잖아. 그들의 신체적 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발달상의 통제, 즉 나이상의 통제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의료 장비의 세이프티,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즉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자신의 의료 장비를 이해하고 통제하는지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다. 결코 쉽지 않죠. 어려웠어. 그 다음 오른쪽 32번은 왜 질문으로 안 나왔을까요? 일단 질문 나온 거부터 해보자. 쭉 34번 아니다, 33번이다. 최고도 33번 패러독시컬. 이것도 지문을
깔끔하게 이해하기엔 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네가 가장 다 끈 거로 많이 고른 거는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이 예시에서 다 끈 거를 많이 골랐더라고. 여기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뭐 이 지문을 해석하기 전에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네는 지금 너네 신체가 너네라는 걸 알잖아. 근데 처음에 갓 태어난 애들은 선생님은 12살짜리 띠동갑 남동생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그 갓난애기를 여하튼 봤던 거거든. 걔네 보면 자기 손만 봐도 아주 좋아해. 왜? 손이 자기 건지 몰라.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손만 보고도.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나 내 신체를 인식하려면 물고 빨고 핥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손가락도 내 입으로 넣어보고 하면서 아 이게 나구나라는 경계를 설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얘기하면 정신적인 경계 또한 부실한 애들이 있어. 신체적인 경계는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너와 나가 구분되잖아. 근데 실제로 양육 환경이나 중요한 대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경계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 너무 부모랑 밀접해 있다거나 너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또 결핍이나 손상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체적 경계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정신적 경계도 되게 중요한 거. 우리는 여하튼 어느 순간에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왜냐면 개별적인 주체니까. 이거는 그 신체적 경계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을 빨 때 있잖아. 우리는 그것들을 느낀답니다. 안쪽에서. 그쵸? 그 입을 통해서라는 게 입이 결국 경계라는 거야, 얘들아. 입이 경계야. 안쪽에서 느껴지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감각을 통해서 느끼냐면은 얘도 의미상의 주어죠. 동명사에 엄지, 가. 얘가 동명사죠. 빨리는 느낌을 통해 안쪽에서 느끼는 거죠. 이러한 구강지식, 입지식이라는 것은 대조하는 거잖아. 얼라이크가 대조. 나중에 학교 지식과는 달리 수여동사죠. 우리에게 글림스, 엿봄을 준답니다. 우리의 역설적인 본질에 대한 엿봄을 주는데 즉 이게 결국 동격이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결국 그 역설적인 본질이 뭐야. 우리가 보스 A and B, 서브젝트는 결국에는 주체잖아. 여기에선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경험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린 당연히 나인데 무슨 내가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되냐고. 근데 INT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경계를 설정하려면 나를 경험하는 게.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만 흥미를 갖지 우리 자신한테 별로 흥미를 갖지 않잖아. 너무 당연해서.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경계 설정을 위해서 내가 탐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지문이고 34번 주제랑 답 끈 거. 이거 생각보다 지문이 되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벗이라고 하면은 이 벗이 글을 이해했다면 벗 뒤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아니면 심화되는 내용이 나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근데 지금까지 몇 개 지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이나 however 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대부분의 답 근거로 나왔거든. 이게 반대 역접이거든? 한번 글을 읽어보자. 이 지문 쉽지 않죠. 일단 단어부터 정리를 할 건데 3번 형광펜 들어서 중요한 어휘의 3번 형광펜 치죠. conflicting. 그 다음에 얘도 자주 나오거든. range A from to B. range from A to B. 정신 차려. 저한테 한 말이야. 왜 이렇게 get away with? 아유, 이 수능 지문을 이렇게 화면으로 하고 있으니 힘들어 안 힘들어? 그 다음에
live with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live with. 일단 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 선택지 4번에 in question. 얘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in question이 1번 뜻? 얘도 예문을 봐야지 너네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문제의 논의되고 있는. 예문 꼭 찾아보세요. 시간 나면. 2번은 의심스러운 불확실한. 썼어? 첫 번째 줄에 conflicting으로 돌아가서 얘 뜻을 직역하면은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 갈등하고 있는 거. 즉 모순되고 있는 거든. 모순되는, 상충하는. 동의어 써줄게. contradictory. 모순된다는 거죠. 얘 모순되는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incompatible. 이 뜻 아는 사람? 단어 좀 하네. 그쵸?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incompatible, 양립할 수 없는. 너네 9월 모의고사에서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단어니까 꼭 갖고 가. 그 다음에 range A from B 같은 경우에는 얘도 including이나 such as처럼 예시 나올 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range from A to B거든. 괄호 열고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다양하다. 다양하다. 혹은 이르다. 다양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너네가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 range from A to B. from A to B 자체가 예시 나올 때 쓰는 건 알잖아. 예시, 변화, 이동. 그 다음에 get away with 얘도 선택지에 가끔 나오거든. 죄를 짓고 모면하다라는 뜻 알지? 벗어나는 거잖아. 얘가 모면하다라는 뜻이야. get away with. 모면하다. 그 다음에 live with은 무엇을 감수하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무엇을 감수하다. 혹은 용납하다. 이 뜻을 알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특이하게 일단 답근 거부터 얘기해 줄 건데 답근 거를 여기로 잡은 친구가 있더라고. 한 명밖에 없긴 했는데 지문을 전체 이해했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답근 거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내가 어제 수업할 때는 이 but 뒤쪽으로 답근 거를 이렇게 고르긴 했어. 일단은 설명을 들어봐. 근데 실제로 내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but 뒤쪽에 이 where 몇 개 병렬돼? 니네 한번 구조 파악해온 거 확인해봐. where 몇 개 병렬돼? 3개 병렬 되잖아? 하나, 둘, 3개가 뭐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end까지 붙었는데 결국엔 그 세상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 세상에 대한 특징이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결국에 여기에서 답근 거를 얻어야 돼. 이 왜냐면 인터넷 세상을 설명해 주는 글이니까. 결국 내가 오늘에서야 깨달은 건데 여기에서 답근 거를 찾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게 내 해설이야. 왜 그런지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 왜 이 첫 번째 줄이 또 답근 거가 될 수 있는지를 봐봐. 일단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얘들아? 혜빈아 나랑 같이 하고 있어? 너무 집중하는 눈빛이라 내가 깜짝 놀랐잖아 지금.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인터넷이죠.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줄 보면 다양하고 또 자주 모순되는 개념 있잖아. 진실에 대한. 얘들아 진실이라는 건 사실 하나잖아. 진실은 하나잖아. 근데 진실에 대한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모순된대. 이런 게 공존한다니까. 인터넷 상황에서. 되게 역설적이죠. 진실은 하나인데 다양하고 심지어는 상충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양하냐면 from A to B인데 그 사이에 through가 들어간 거죠.
이게 정도가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거든. 이것도 예시도 그냥 들지 않아. 처음에 예시 나온 건 뭐야? 노골적인 거짓말이죠. 정도가 심하죠. 끝까지 읽어봐야지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상호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프리텐스, 가장이나 가식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냥 장난스러운 트리커리, 속임수에 이르기까지 심한 거에서 약한 걸로 예시를 들어준 거잖아. 그 다양하고 모순되는 진실에 대한. 사람 이름이 나온 다음에 observe가 나오면은 말하다라는 뜻이었잖아. 여기서도 똑같아. put it 자체가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패트리샤 월레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일단 더 팩트에 걸리는 동사는 뭐냐? is죠. is 여기에 있는. 근데 이게 어떤 사실이냐면 너무 쉬워. 거짓말 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모면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이라는 게 넘어갈게 되시. significant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인터넷에. 결국 인터넷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야? 거짓말하기가 쉽다. 끝. 그냥 지금까지 읽은 게 전부 다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잖아. 첫 번째 줄도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요약하면 거짓말, 토픽만 갖고 가면 되죠. 물론 가능하긴 하되 리브아웃도 3번 형광펜 치고 쓸게. 실행하다라는 뜻이야. 실행하다 여기에서. 근데 이건 여하튼 실행하다. 거짓말이나 환상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 자체가 중요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글쓴이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문형을 쓴 거거든. 바로 이러한 원칙에서랍니다. 즉 거짓말과 환상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실행될 수 있다는 이 원칙 하에서 너네 게임 해봤지? 채팅이랑 게임 있죠? 가상세계에서의 게임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별명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 채팅방에서 이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거든. 일관되게 거짓말하잖아. 너네 게임이나 채팅할 때. 응? 그래야지 들키지 않으니까 니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남잔데 여자라고 하거나 여잔데 남자라고 하거나 이런 단순한 거짓말. 그러니까 결국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일관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버띠로. 하지만 얘도 이투 가주어진 줄. 바이노민즈 얘도 부정어죠. 부정어구. 결코 무엇이 아닌. 이제 결코 쉽지 일관성 있게 거짓말 한다고 했다가 쉽지가 않대잖아. 일관성 있는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세계에서. 근데 이게 어떤 세계냐면 내가 지금 where 부사절을 설명할 건데 결국에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서 동그란 가로죠. 다양한 상호작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압력 하에서 발생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압력 하에서라는 것.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종종 바꾸기도 하죠.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남자라고 했다 여자라고 했다가 서울 산다고 했다 인천 산다고 했다. 그 다음에 협력적인 원리라는 게 arbitrarily 임의적으로 버려지기도 한다는 건 한마디로 이 세상의 특징은 뭐야? 변화죠. 일관성이 없이 계속 변화한다는 게 포인트야. 인터넷 세상이.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말하다. 너가 인터넷 발언이라는 거 봤을 때 너는 종종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이시지층하는 게 모르고 답 고른 친구는 없죠. 그러면 이거 거짓이죠. 답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이시지층하는 게 뭐야? 어떻게 그 발언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선택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네모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왜 몰라? 그쵸?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야. 이게 들어가면 돼. 일관성이 없다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그럼 선택지 2번 봐봐. 우리는 모른다. 얼마나 많은 재정적 이익을 너가 얻을 수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이시지층하는 것도 역시나 인터넷 발언이죠. 말이 안 되죠.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인터넷은 거짓말을 하기 쉽지만 변화해서 일관성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게 포인트인데
선택지 2번. 어떤 일련의 대화의 원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시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어투런스죠.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변화나 일관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원리 원칙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되냐? 어떻게 가상세계라는 게 현실 감각을 몰아낼지 모른다? 즉 게임이나 채팅을 하다 보면 현실감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선택지 3번이잖아. 아니죠. 선택지 4번. 너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뭔 소리야? 왜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죠. 일관성이 없고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2번을 선택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됨? 그거를 염두에 봤을 때 첫 번째 줄이 왜 답 근거 되는지 알겠어? 진실이 다양하고 진실에 대한 다양하고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거짓말이 만연한다는 내용에 함축하면. 이 지문을 저는 한 줄로 어떻게 요약했냐면요. 인터넷에서 거짓이 만연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뭔가 허접한데? 어제랑 좀 달라지긴 했거든? 거짓이 만연한다는 걸 다시 얘기하면은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이게 제 최선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34번 읽고 보니까. 그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채팅이랑 게임 한 번씩은 해봤을 테니까. 끝인가? 질문은 일단 끝났긴 한데 이 부분 32번. 32번 보면 얘도 되게 글이 구조적으로 써져 있거든? 보면은 이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 보임? 이 빈칸 사이로 이 표현이랑 똑같은 게 얘잖아. 이 두 개야.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 우리는 work는 여기에서 문맥상 노력한다고 해석해야죠. 얘 비동사 해석 어떻게 해? 우리 집단의 주류 혹은 다수의 비. 있다죠? 있다. 있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또 seek to도 노력하다잖아. 소속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속하기 위해서가 우리 집단의 주류에. 그럼 우리는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왜 우리 집단의 주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이해해 볼 거거든. 더 많은 것이 있다.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표현 나오는 거 알아? 여기 노력하다 나오지. 여기 노력하다 나오지. 여기도 노력하다 나오지. 우리가 그렇게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잖아. 집단에 있어야지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 가히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고1, 2지문에 이제 여유가 있죠. 애들한테 이제 꼽도 주면서 그것도 모르냐 막 하면서 하는데 이제 고3 지문은 나도 막 이제 마음이 급박하죠. 지문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더 많은 것이 있답니다. 그 노력하는 데에는. 근데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역시나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다수나 주류라고 해석할게. 근데 이 지문 조금 되게 흥미롭고 재밌어. 너네가 이해한 거 그 이상일 거야. 지금 나랑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우리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우리 집단의 주류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답니다. 단순히 권력을 얻는다기보다는. 즉 단순히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주류에 속하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노력하죠. 있으려고. 우리 집단의 주류에. 보면은 not just, but also 보이죠? not only, but also be는 구조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유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because, 부사절 접속사 세모가로. 근데 단지 다수가
material,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자원을 통제해서가 아니야. 집단 내에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이랑 심리적, 결국엔 네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야. 심리적 자원이라는 거야. 너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이래서가 아니라, 이래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가 정의된다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who we are은 결국에 정체성이야. 정체성. 너는 너네가 누군지 알아? 즉 너네의 정체성이라는 걸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우리의 집단이야. 집단. 우리의 집단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된다는 거야. 정체성이. 너네가 반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 너네가 앞으로 갈 대학에 의해서 너네가 정의된다는 거죠. 근데 구분하는 거 있잖아. 누가 역시나 계속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안에 있는지 그리고 밖에 있는지,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그 다음에 누가 특권을 갖고 있고 디스어드밴티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가, 즉 in short, 요약하자면 우리와 그들 사이가 얼라우르 동사 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빈칸하도록 만든답니다. 우리는 우리 집단의 다수에 속해 있죠. 이거 되게 흥미로워. 비록 우리 집단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마이너리티? 이게 뭔 소리까 갑자기. 다수 나오다 소수 나오다. 그러니까 너네가 학교에서 과용반이라고 예시를 들게. 지금 하객여우가 많으니까 과용반에 이게 분명히 친구 덩어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집단이 여러 개 있겠죠. 노는 친구들끼리. 그 경계는 희미할지언정. 그럼 여기에서도 분명히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뭐 학습적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잘 달리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의해서 분명히 집단에서도 순위가 매겨질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내가 여기에 속해 있어. 사실 여기에 속해 있는데 내가 여기선 결국에 큰 틀로 봤을 땐 얘네가 마이너리티잖아. 얘네가 머저리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가 속한 집단이 마이너리티일지라도 이 피라미드 안에서는 이 주류에 속하고 싶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 내용이 빈칸 뒷내용이야. 결국에는. 응? 우리는 우리 집단의 주류에 속하고 있죠. 우리 집단이 소수에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주류가 아니야. 그래도 그 안에서는 피라미드의 꼭대기 있고 싶다는 거죠. 또 나오죠. 다시 한번 똑같은 문형이야. 계속해서 not just but. 왜 그러겠어? 다수가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권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특권이라는 게, 근데 이게 달라붙어 있거든. 어디에 달라붙어 있냐면 주류의 위치에 있는 애들한테 달라붙어져 있는 그 특권이라는 게 간주동사인 거 보이죠? be, viewed, as 이렇게 묶이지. 이행문 대표동사 다시 한번 확인해라. 특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겨진다는 건 여겨지죠. 야, 다른 사람이나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도 특권이라는 게 뭐라고 여겨져? deserved,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잖아. 응?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됨?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은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 우리 집단의 다수, 주류에 속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야? 우리 정체성은 집단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 주류가 갖는 특권 때문이죠. 결국에 내가 집단 내의 주류가 돼서 특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특별하다고 인식되겠죠. 왜냐면은 그것에 의해서 정체성이 확립되니까. 이것도
관용 표현이거든. 굳이 따지면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얘 사실상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이 ing 형태 올 수 있기는 해. 자초한 일이다라는 뜻이야. 자초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주류에게 우리가 특권을 줬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 즉 주류가 특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라는 게 우리의 가치감에 기여하죠.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가치감에 기여하죠. 즉 동격이야. 이거 오브 두 개. 즉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에 결국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이 to 두 개 병렬되는 거 알죠? to, contribute to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도 기여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평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에도 영향을 미쳐. 주류가 특권을 갖는다는 게.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의 평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결국 그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겠어. 선택지 1번 한번 봐봐. 대변하도록만 put to silence 하면은 침묵시키다라는 뜻이거든. 침묵시키다.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무슨 소리야?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결국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갑자기 침묵하는 사람들을 위해 왜 대변을 하냐고, 내가 대신해서. 선택지 2번 empower. 더 플러스 형용사죠.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냐? 정치적 과정에서? 아니죠. 나는 집단 내로 들어가고 싶을 뿐이야. 주류로. 이거 직역하면 카운트는 우리는 사실상 세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 여기선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의역하긴 했는데 세워지고 싶어, 우리가 세워지도록 소속되도록 하고 싶은 거죠. 어디 사이에서 세워지고 싶어? 그 셈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워지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잖아. 셈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누가 너네 집단에 야 들어와 너 나가라고 셈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누굴 얘기해? 주류죠. 주류. 그러니까 주류 사이에 포함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선택지 4번. 우리의 내적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고자 한다. 우리의 외양보다. 즉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나 의미 같은 거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자 한다는 거거든. 그런 얘기 아니죠. 내 겉모습과 자아에 대한 얘기. 이거는 더 가관이죠. 아웃사이더들 있죠. 아웃사이더들을 멋있는 규칙 위배자로 생각한다? 뭔 소리야. 내가 집단의 주류에 있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답을 3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답 끈 거는 지금 내가 이미 쳐놨다.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니네도 이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주류에 포함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권력을